당협 방문을 환영하며 홍준표 대통령 예비 후보님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내가 일어서서 바로 하자, 막 복잡하게. 바로 하자. 시간도 없어. 예, 알겠습니다. 나 지금 서울 가야 돼. 참, 북가비 여탕협의 위원장인 양금희 의원하고 내가 지난번에 식사를 한번 했어요. 하면서 저는 처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막 그렇고 그런 여자겠지.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더라고. 특이하게. 그리고 이과계통에 알고 있는 게 진짜 놀랍게 이 마이크도 지금 사용 못하게 지금 해놨네. 놀랍게 지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통상에 여성의원들 만나보면 이제 전부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나왔다, 여러 가지 경력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이래 나왔다는 게 이 상당히 특이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과계통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놀라웠습니다. 참 배울 게 참 많았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저런 사람은 참 중용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북을 당협에 와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꼭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과연 이제 누가 대표 선수로 나가야 하겠는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홍준표가 아닌 윤석열 후보가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절대적인 여론이었죠. 근데 한 달 사이에 그게 바뀌기 시작한 게 급속도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제는 홍준표가 나가는 게 옳겠다, 그런 여론이 이제 요즘 지배적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참 격세지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당의 기본 지지층이 50대 이상 그런 장년층하고 영남을 중심으로 늘 대통령 선거를 치러왔거든요. 그래 오다 보니까 박빙 게임이 되고 20, 30대, 40대로부터는 외면을 받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게 고차가 돼버렸어요. 호남으로부터도 우리 후보가 나가면 5%, 7%, 2%, 3%,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거의 한 10%대 초반이나 9.8%인가 그거 받은 게 전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대 대선마다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힘든 대선을 치렀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20대, 30대, 40대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호남을 우군화하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한 것이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홍준표의 지지세가
폭발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호남에 특유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에서 제가 1년 한 6개월을 살았고, 또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지금 부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사람들이 저를 전북의 사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를 광주를 가보면 제가 91년도 광주지검 검사를 할 때 조직폭력배를 소탕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조직폭력배 소탕할 때 그때 했던 일과 93년도 설러트 머신 사건 때 했던 일을 합쳐서 드라마 모래시계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에 가면 그때 올드 팬들이 홍준표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광주 충장로의 상인들한테는 홍준표가 전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는 탄핵 대선이라서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정상적인 대선으로 돌아오니까 얼마 전에 광주 여론조사, 호남 전체 여론조사에서 20대에 한정해서 보면 제가 이재명보다 무려 17%가 더 높아요. 제가 40%고 이재명이가 23%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여론조사는 거의 20%대를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이거 전북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남 가서도 이야기했고, 광주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싫어하지 않느냐? 뭐 5.18 탄압하는 세력의 후예라서 싫어하지 않느냐? 뭐 그렇지만은 홍준표를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대선 나가거든, 국민의힘 보고 찍지 말고 홍준표 보고 좀 찍어도, 내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호남에서는 폭발적인 지지세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려면 20, 30대 지지를 받아야 돼요. 20, 30대가 열광하는 후보는 대선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이 20, 30대를 우리 당에 견인하게 한 사람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있고, 또 제가 또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본선은 크게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지사하고 붙으면, 이재명 지사가 한번 보세요. 양아치잖아요. 하는 짓들이. 그런데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파이터입니다. 싸움꾼이에요. 근데 이재명보다 제가 훨씬 싸움은 잘합니다. 제가 셉니다. 지금 당내 토론을 할 때는 제가 당내 후보들한테 모질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물어보더라도 그냥 소프트하게 묻지. 모질게 하면 우리 당원들이 싫어해요. 우리끼리인데. 근데 사실 우리끼리지만은 당 대표가,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가서도 가능하면 당원들이 이 말하면 싫어할까? 그 생각까지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편입니다. 성질도 안 내고. 근데 이게 여야가 붙으면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전쟁 상황이니까 상대방을 꺾어갖고 무너뜨려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가면 이제 전혀 지금 토론한 거하고는 양상은
틀리죠. 내일도 뭐 TV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서 참 걱정이에요. 뭐라고 이야기 당원들 자극 안 하고 또 이게 할 말은 좀 해야 되겠고 그걸 갖다가 가려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도인 하청회 같은 게 하청회 같은 사람이 묻는 것도 야 이거 대꾸 하려고 이게 기가 막히고 옛날에 하태경이라는 그 사람은 김정은이를 국회로 부르자고 떠들었던 애예요. 응? 막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난리를 쳤던 애예요. 걸핏하면 홍준표 정계 은퇴하라고 또 난리를 치던 애예요. 그리고 문 대통령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 그 위정평화회담 잘한다고 찬사를 보냈던 인물이에요. 그래 놔놓고 이게 나와서 자꾸 시비를 걸어대니 그 답답하죠. 그 뭐 그거 웃고 말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4강 때 좀 떨어뜨렸으면 꼭 제대로 떨어지지. 근데 하태경이는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4강이 되면 이게 이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끼어 있으면, 참 토론하기 참 가짱기도 하고, 대꾸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래 MBC 100분 토론하고 밤에 나오면서 좀 뒤따라 나오게 들리게 그랬어요. 쟤 좀 4강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좀 제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 이제 양금희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 국회의원들 중에서 양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금희는 반드시 내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후보님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게 내 여태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저런 약속은 해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양금희는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귀가 좀 넓어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온갖 이야기 다 들어오길래 어떤 사람인가 그러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보니까 그리 똑똑하더라고. 그리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사람 데리고 이래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양금희 의원만 내가 특별하게 지금 당협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양금희만큼은 같이 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북구 갑에 와서 하고 갑니다. 자, 박수 한번 찹시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난 립서비스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정치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 못해요. 믿어보겠습니다. 에이. 맞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바로 얘기하십니다. 경상도의 특징이 각시하고 살아도 사랑의 소리 못하는 게 경상도 특징입니다. 그냥 속정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냥 얼굴 매삭매삭하게 입에 발린 소리 그거 나는 못합니다. 내 내각시하고 40년 살아도 사랑한다 소리 내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이칸심이 맞거든요. 예? 아이칸심이 하는 거예요. 와카나? 나는 그렇게 싱겁게 찍어 놓고 편집을 하니까 재미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을에 와서 특히 북갑에 와서 이 북구가 낙후가 됐어요. 낙후가 돼서
지난번에 동성로에서 TK 5대 공약을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당원 여러분도 못 봤을 거야. 지금 가서 다시 보세요. 보면 동촌 후적지라고 합니다. 공항이 떠나고 난 자리를 후적지라고 그래. 동촌공항 개발할 때 북구하고 같이 엮어서 하겠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걸 지난번에 TK 5대 공약 발표할 때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방금 북을에서 왔는데 어느 사람들도 그거 모르더라고. 의원들도 그걸 보지도 않았더라고. 안 봤지? 검색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대구 경북 대통령, TK 출신 대통령이 5명이 있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5명 중에서 TK의 미래를 설계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 구미공단하고 포항제철을 만드는 바람에 TK가 30년을 먹고 살았어요. 다른 대통령분들은 TK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은 이 밑그림을 그려준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예산 편성할 때 TK에 한 1조 정도 더 주는 것으로 땜질했어요. 지금도 한번 연말 돼 보세요. 대구시장이 뭐 서울 가서 열심히 해서 뭐 예산을 몇 조 따왔다. 그게 전부야. 그거 가지고는 TK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TK 발전 5개년, 5가지 공약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 공항 후적지 개발 문제, 공항을 둘러싸고 공항 도시 건설 문제, 공항 공단 문제.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공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북구가 이쪽에 관련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포항에 수소에너지 센터 짓는 거. 예컨대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포항제철이 문을 닫아야 돼요. 탄소 배출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그게 수소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데 포철을 수소에너지로 준비하는데 70조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대통령이 포항은 수소에너지 센터로 만들어서 그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그거 하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5가지 TK 발전 계획을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의원님이 예. 책임지고 당원들한테 다 뿌리도록. 그걸 봐야지 북구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서울 안 가고 대구 이 근교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산학 연계를 해서. 그래서 공항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공항을 만들면 동촌공항 이전밖에 되지 않고 그 공항은 의미 없는 공항이 돼요. 그래서 그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 말하자면 그 공항에서 유럽으로도 바로 갈 수 있고 미주로도 바로 갈 수 있고 수출 항공화물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만이 대구 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미래 50년을 보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책임지고 좀 뿌려. 알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TK 미래 50년에 산업 재배치를 한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나 좀 서울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사실 어제 아래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지방선거 질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끈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이가 80% 지지를 받았다. 김정은이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투표 하루 전에 했다. 그 정상회담의 성격을 나는 위장평화회담이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다. 그래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국민들 80%가 나를 악담했다, 막말했다, 뒤집어 씌웠다. 언론도 전부 뒤집어 씌웠다.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광역단체 장들이 유세를 못 나오게 했다. 내가 안 나갔다. 그런데 1년 뒤에 그게 위장평화 회담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냐. 그 정상회담 두 분하고 생쇼 해가지고 북핵이 폐기됐냐? 북핵은 지금 끝까지 가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핵노예 되는, 김정은의 핵노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내 말이 틀렸나? 그런데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니는 뭐 했노? 여기 나와 있는 후보들 다 안 보자. 여기 후보들 중에 3사람은 당을 쪼개고 나가가지고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크게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선대위원장 공동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적극 거절을 했다. 그건 황교안입니다. 그때 내가 몇 분 업소를 냈을 때 적극 거절을 했다. 그 니하고 최재형이는 문재인 품속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보냈냐. 나는 그때 피눈물을 흘렸다. 왜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응? 그때 고생한 사람은 안상수하고 내밖에 없다. 이 6은 다 당의 총기라고 당을 괴멸시켰고 내가 심지어 그 소리도 했어요. 그때 너 불려가 조사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200명이 구속을 했다, 네가. 거기에 5명이 자살을 했다. 그래 해놔놓고 무슨 한 말이 있냐. 내가 그런 식으로 한번 대받아 쳤어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정치판이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판이지만 그렇게 당을 참혹하게 만들어 놔놓고 나는 후보들이 나와서 대선판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설치는 게 내가 쳐다보기는 참 가짜다. 가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가능하면 토론에서 자극을 안 하려고 말도 조심하고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데리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원수는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갑의 당협 우리 전부 다 내가 뭐 많이도 말고 한 90% 정도만 홍준표한테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